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키사를 통한 종합제철소 건설이 좌절된 후 일본의 지원을 받아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교섭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섭의 결과로 한일 정기 강요회담에서 일본 지원에 의한 포항제철 건설이 결정된 1969년 8월 말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철소 건설공사가 착공에 이르는 1970년 4월까지의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포항제철 제1기 103만 톤 제철소 건설은 한일 정기 강요회담이 끝난 직후인 1969년 9월 일본 조사단이 한국에 파견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세계은행의 조사단이 두 차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방한한 일본 조사단은 한국의 실무진과 세 차례의 회의를 잇따라 가졌습니다. 주로 한국이 한일 강요회담 직전에 제출했던 103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건설 기간, 자금 조달 및 일본이 제공하는 외자에 대한 상환 능력, 제품 가격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이후에는 포항으로 이동하여 제철소 건설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한국 수요의 측면에서도 103만 톤 규모는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제철소 건설비에 대한 수정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건설비는 한국이 추정한 소요외자보다 25%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문제로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대용고로, LD전로, 아변의 연속주조 전용 방식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전통적인 평로제강의 붕괴법과 연속주조법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조사단은 또 한국 정부의 지원 조치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제철소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도 지적하였습니다. 제철소 착공 및 완공 시기는 1970년 4월과 1973년 7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보완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세계은행 조사단의 경우 조사 후 제철소 운영에 필요한 항만, 용수, 철도 등에 투자하는 비용을 제철소 건설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통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철소 인프라를 재정을 통해 국가가 투자하는 것은 제철소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간접자본 확충의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세계은행 조사단을 설득했습니다. 세계은행 조사단은 10일에 걸친 조사 작업을 바탕으로 11월 9일에 한국의 철강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종합제철 공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 계획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일본 조사단과 세계은행 조사단이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자 한국과 일본은 자금 조달 및 제철소 설비 사양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문도를 단장으로 한 한국 측 실무교섭단은 일본의 대장성 및 통산성 관료들과 1969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조사단이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해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기술적 문제로 앞서 언급한 대용고로, LD전로, 아변의 연속주조 전용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일본에도 없는 최신식이므로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 조사단의 건의를 반영하여 주저 방식은 전통적인 평로제강의 분계법과 연속주저법을 병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계획했던 150톤급의 아변설비도 100톤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에 실제 필요한 외자의 25%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제철소 건설 자금의 한일 정기 강요회담에서 이미 대일 청구권 자금 9,400만 달러를 포함한 외자 1억 600만 달러로 협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조사단의 보완 요구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협상 과정을 통해 자금 규모 및 조달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자금은 일본이 대일 청구권 자금 7,370만 달러, 이 중 유상자금 4,290만 달러, 무상자금 3,080만 달러, 그리고 추가로 일본 수출입은행이 5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3-4년에 걸친 분할을 주장했던 반면 한국 측은 한 번에 제공되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 측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져서 3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후의 제철소 확장을 염두에 두면 초기 투자가 다소 높아도 확장 시의 소요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협상을 바탕으로 1969년 12월 3일에 김학렬 부총리와 가네야마 주한 일본 대사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한일 간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일본이 유상자금 4,290만 달러, 무상자금 3,080만 달러로 구성된 대일 청구권 자금 7,370만 달러를 3년에 걸쳐 공유함과 동시에 별도로 5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전체 건설 비용 외자 1억 2,380만 달러와 한국이 조달하는 내자 230억 원, 미화로는 약 7,690만 달러로 약 2억 달러 규모입니다. 합의서는 일본 조사단 파견 이후 한국 측과의 조정 내용이 있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종합제철소에 관한 한국 측 계획서 및 일본 정부가 파견한 철강조사단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의 기술적, 자금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의 결과 제철소의 규모, 시설 내용, 건설 공정 등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건설 계획을 조정한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에 기초하기로 했다는 것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그 문건은 일본이 대일 청구권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한국과 기꺼이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명시한 후 외자 조달 및 시설 사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1970년 1월 1일자 법률 제2181호로 철강공업 육성법이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산 10만 톤 이상의 일관제철소 및 연산 1만 톤 이상의 제강 및 아변시설을 갖추고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철강공업자로 지정한 다음 이들 철강공업자에 대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주도 육성을 법제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의미도 갖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승만 정권 이후 줄곧 추진되었던
종합제철소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시작된 103만 톤 포항제철 제1기 건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